안녕하세요, 바보타로의 케일럽입니다. 자, 오늘도 새로운 리딩을 하기 위해 타로 앞에 앉았습니다. 댓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슈퍼 땡스를 통해 후원해주신 분들, 멤버십을 가입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게 될 리딩의 주제는 9월 한 달간 나에게 다가올 기적입니다. 9월 한 달간 여러분 앞에 어떤 기적이 노크를 하게 될지 이제 타로 카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또 이렇게 세 가지 물건을 준비했어요. 첫 번째 슬롯 머신, 두 번째 골드바, 세 번째 노트북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아이템을 선택하실 수 있게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눈을 사로잡는 아이템으로 이동해서 리딩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9월 한 달간 여러분 앞에 다가올 기적 첫 번째 슬롯 머신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꺼내면 맨날 돌리잖아요. 지금 여기에 수박 7인데 딱 두 번만 더 해봅시다. 일단 한국은 3세번이잖아요. 그죠? 이거 좀 아니에요. 그죠? 한 번만 더 해봅시다. 한 번만 더. 오! 포도. 이제 포도가 막 나올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일단 행운은 오나봐요. 우리 그렇게 생각합시다. 요즘같이 이렇게 힘들 때는 그런 거에 기댈 필요가 또 있어요. 자, 여러분 앞에 어떤 기적이 올지 이제 들어가 볼 텐데요. 먼저 이 기적이 어떤 형태로 오게 될지부터 좀 보고 카드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기적이 올까요? 이블 아이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이블 아이 카드가 나왔습니다. 악마의 눈이죠. 기적의 형태가 뭐냐라고 해서 꺼낸 건데, 일단은 갖고 있는 의미가 뭐 나쁘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이게 왜 기적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 노트북이 있는데요. 노트북 옆에 이렇게 관역 모양의 스티커를 붙여놨잖아요. 이게 뭐냐면 부적 같은 겁니다. 여러분을 시기 질투하거나 여러분을 부러워하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을 배아파하는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 사람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다소 좀 짜증나는 일을 겪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다시 바꿔보면 여러분이 뭔가 좋은 일을 겪게 될 것인데, 다만 주변에 시샘은 있을 걸로 보여지긴 합니다.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지켜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왜 기적일까요? 기적의 형태가 뭐냐라고 해서 나온 게 얘인데,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은 게요. 안 좋은 일이 하나 벌어지는데 그 일에서 여러분은 제외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부적이 있어서 그 일을 피해간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기적의 형태기는 하죠. 보통 이제 기적이라고 바라면 뭐 로또가 됐으면 좋겠다, 집값이 오르면 좋겠다, 뭐 이런 거를 생각하고 들어오셨을 텐데 이거 바보타로 채널은 그런 곳 아닙니다. 뭔가 이런 카드들이 나오는 그런 채널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상태를 따라가 봅시다.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이고, 그리고 이 기적은 어떤 것을 가져오게 되는 것인지 한번 열어볼게요. 셀프 레귤레이션 카드가 나오는데요. 타로가요, 여러분. 진짜로 좀 무서운 게요. 그렇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이렇게 카드가 나오면요. 지금 이 리딩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가 대충 보입니다. 여러분을 시샘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황소 쪽으로 이렇게 무지개 빛이 내려왔잖아요. 즉 이 황소가 주목을 받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찬양하고 우러러보고 그런다는 의미예요. 그냥 회사로 볼 때는 여러분이 했던 프로젝트 같은 게 완전히 빵 터져가지고 뭐 사장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다든지 뭐 승진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거든요. 셀프 레귤레이션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나 좀 잘 나가, 요즘에 내가 좀 째고 다니잖아, 뭐 이런 걸 할 때 거만해지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규제를 여러분 스스로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관리라고 할까요? 약간 그런 느낌의 카드거든요. 너무 잘 나간다고 날뛰지 마라, 뭐 약간 이런 느낌의 카드인데, 이게 여러분들의 현재 상태라고 해서 나온 거예요. 그 말인즉슨 최근에요, 여러분들의 어떤 능력을 인정받았다든지 아니면 주변으로부터 너 진짜 이거 잘한다,
이런 것들을 경험했을 확률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의기양양하다라는 건데 한껏 차이잖아요. 거만해지는 것과 겸손해지는 게.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건데 여러분이요 겸손해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그 말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악마의 눈, 즉 여러분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나와 있다면 솔직히 충분히 가능한 느낌이긴 합니다. 여러분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사람이 한 명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들어요. 자, 여러분이 바라는 건 뭘까요? 지금 상황은 상당히 잘 나가고 얘가 휙 하고 날아갔어요. 셀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바라고 있는 건 뭐냐? 라고 해서 꺼냈는데 휴대폰이 나왔습니다. 새로운 기종으로 휴대폰을 변경한다.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오랫동안 한 기종을 이렇게 쓰다 보니까 좀 지겨워지셨나봐요. 카드는 일단 기본적으로 휴대폰을 의미하지만 카드가 갖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요, 느낌적으로 정치권에 뭐 진출하셨나요? 여러분 뭐 어디 출마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반짝반짝 빛나게 갈고 닦아야 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 정확하게 의미 전달을 할 수 있는 단어, 이런 게 지금 필요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러니까 솔직히 지금 이게 바라는 거라고 해서 꺼낸 거잖아요. 그렇게 볼 때는 여러분이 어떤 누군가와 이야기를 할 때 없어 보이지 않게 나의 위치에 맞는 말하는 스킬을 갖고 싶다라는 의미로도 보여지는데 지금 옆에는 여러분이 승승장구하고 있고 그런 상황을 지금 시기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지금 카드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저는요, 여러분이 이건 그러니까 저희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유튜버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 채널이 약간 떡상해 있다? 저도 솔직히 유튜브를 이제 횟수로 7년 차에 접어들거든요. 그런데 하면 할수록 말을 잘한다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러니까 타로라는 것은 하면 늘잖아요. 의미를 계속 공부를 하고 별자리도 공부하고 그것들을 습득하면 되는 건데 그 습득했던 걸 여러분에게 잘 전달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말을 정말 잘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말 맨날 더듬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런데 진짜 여러분이 유튜버시라면은 이게 지금 상당히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거겠죠. 뭔가 말을 재밌게 하는 그런 거죠. 지금 제가 유튜버로 예를 들어 드렸지만 그런 느낌의 에너지라는 겁니다. 회사에서도 여러분이 지금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적으로 보러 들어오신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사랑은 아닌 것 같아요. 사랑이면요, 여러분이 지금 트랩드가 지금 떨어져 나옵니다. 어디인가 지금 여러분이 갇혀 있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뭐 사랑이라고 볼 때 지금 여러분은 어떤 누군가로부터 정말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그 상황을 질투하는 어떤 언니가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의 상황을 계속 열어봅시다. 희망이 없다 카드가 나오네요. 왜죠? 왜 희망이 없죠? 지금 정말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자, 한 장 더 열어봅시다. 러스팅이 있어요. 그렇군요. 상당히 상반되는 에너지입니다. 일단 타로 카드를 같이 열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자, 가봅시다. 두 개의 컵이 나오네요. 제가 사랑의 리딩은 아닐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두 개의 컵이 지금 현재 나와 있고요. 두 개의 컵, 월드가 있어요. 그렇군요. 자, 계속 가봅시다. 9개의 지팡이가 있어요. 9개의 지팡이. 그렇군요. 자, 7개의 컵이 있어요. 진짜 여러분들 연예인이에요? 약간 그런 느낌마저 드는데 헐밋이 있습니다. 그래요. 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이 카드를 읽어야 되는 의무에 있는 사람인데 이게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읽어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다만 카드가 쫙 열렸을 때 느껴지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일적으로 상당히 잘 나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아이돌 가수가 된 거예요. 상당히 인기도 많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일은 정말 잘 되고 있는데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누군가를 좋아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하고는 잘 안 되는데 아이돌로서는 인기가 많은 거죠. 약간 요런 느낌의 에너지예요. 여기다 조금만 더 보태자면요,
여러분이 지금 뭔가 잘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 진행이 되고 있는 그게 여러분들을 다소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일단 여기 호플레스가 나왔잖아요. 희망이 없다 카드인데요. 이게 왜 희망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지금 여러분은 주목받고 있는 사람이고, 그런 느낌의 카드들이 나와 있고, 심지어 여기 월드도 있기 때문에 잘 나가는 분이에요, 여러분은. 잘 나가는 사람이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할 순 없잖아요. 그런데 느낌적으로는 이게 약간 허탈하다? 그리고 내가 이뤄놓은 걸 볼 때 거기서 여러분이 느껴지는 건 공허함이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하지만 솔직히 이 카드가 좀 갖고 있는 가장 큰 부분은 어떤 사랑에서 실패를 한 겁니다. 자, 사랑에 실패를 했잖아요. 그러면 일이 잘 되면 일을 열심히 하자. 뭐 이렇게 되면 되는데 지금 옆에 나와 있는 게 욕정입니다. 욕정. 지금 여기 어떤 여성분이 이렇게 약간 옷을 좀 많이 입고 있지 않고 있죠. 어떤 관계를 진지하게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고요. 그냥 때 되면 만나서 잠자리 하고 그런 걸 하고 싶다는 겁니다. 실제로 잠자리를 하지 않는다고 라고 볼 때는 여러분이 그냥 만나서 뭐 데이트하고 뭐 이런 것까지만 하지 뭐 굳이 뭐 사귀고 이러고 싶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요 두 카드만 딱 놓고 볼 때는요, 여러분이 어떤 누군가와 이별을 했고요, 그 사람하고 잘 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어요. 그 사람과는 완벽하게 끝났고 되돌리기도 힘든가 봐요.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에게 껄떡대거나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한번 만나는 줄게, 그런데 너가 나한테 더 이상 뭐 큰 걸 기대하지는 마 라는 그런 느낌이시라는 거죠. 지금 현재 저는 이게 여러분들의 현재라고 해서 꺼낸 거예요. 자, 그런데 밑에는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카드가 두 개의 컵인데요. 저는 첫 번째 카드를 가장 중요하게 보잖아요. 두 개의 컵은 여러분들이 소울메이트라고 생각했던 어떤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원한다. 라고도 볼 수는 있는데, 그도 그럴 게 옆에 나와 있는 카드가 월드예요. 어떤 사이클의 끝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과는 끝이 났다. 그 사이클이 끝이 났다. 그런데 지금 호플레스가 나와 있는 걸로 볼 때는 지금 그분하고 잘 될 확률이 없나 봐요. 그러니까 이 월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진짜 끝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과의 역사가 그냥 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이 일부러 끝을 내고 싶어서 내는 게 아니고 진짜로 그 사람하고는 인연이 없어진다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얘가요, 또 무엇을 갖고 있냐면 내가 이뤄놓은 것의 끝을 의미하는 거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 관점에서 볼 때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누군가가 마음에 있는데 얘는 따로 국밥이고, 그 상황에 지금 여러분은 이루어야 될 부분들을 다 이뤘다라는 거죠. 흔히 말해 성공을 했다, 그렇게도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 두 카드를 딱 놓고 봤을 때는 소울메이트와는 끝났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요, 그렇게 보기가 좀 어려운 게 요 두 카드는 너무나 긍정적인 카드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이때까지 사랑하는 사람을 그렇게 찾아왔는데 나에게 정말 딱 맞는 사람을 찾아서 난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찾지 않아도 돼 라는 그런 느낌의 에너지인데, 지금 여기에 호플레스가 있어서 제가 그렇게 리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희망이 없을까요? 그리고 왜 욕정에 불탈까요? 여러분이 왜? 소울메이트가 있는데. 자, 뭐 어쨌든 그렇다고 칩시다. 자, 그런데 9개의 지팡이가 나왔어요. 9개 지팡이는요, 일단은 지치다입니다. 그리고 힘들다예요. 짝대기가 9개잖아요. 짝대기가 일을 의미하는데 9번 정도 열심히 시도했고 그만큼 가는 동안에 정말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분도 이러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를 위해서 상당히 열심히 달려왔던 건 맞고요, 그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런데 네 번째 카드가 저는 좀 중요하게 보는데 7개 컵이 나왔어요. 7개 컵은 지금 이 여성분 머리 위에 컵이 7개가 있고, 결론적으로는 생각이 7개라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해보고 저런 생각도 해보고 이런 가능성 저런 가능성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언더라인 중요하죠. 헐밋이에요. 이 카드는 처녀자리 카드입니다. 그런데 9월에
처녀자리가 있죠. 처녀자리는 8월 23일부터 스타트가 되기 때문에 이 리딩을 보는 시기가 처녀자리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기적으로 나왔다.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자, 어떻게 보면요. 요 두 에너지가 거의 같아요. 두 개 다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어떤 옵션들이 있어요. 7개의 옵션. 나한테는 여러 가지 가능성과 길들이 열려 있고,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고민하는데, 거기서 나의 진짜 궁극적인 답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성공을 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성공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 거기서 난 어떤 걸 하는 게 좋을까라고 생각하는 에너지고, 얘는 거기서 그래, 내가 만약에 그 선택을 했어. 그럼 나의 앞으로의 인생은 어떻게 펼쳐질까를 생각한다는 그런 느낌의 에너지예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많은 생각이 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얘는 뭔지 모르겠어요. 얘는 뭔지 모르겠고 얘도 뭔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이요. 사귀는 사람도 없고요. 소울메이트도 없고요. 그렇다고 한번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이요. 성공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고 여러분들의 위치는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고민에 빠진 것은 너무 성공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사랑할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성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어떤 사람이 있거나 그랬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런 사람이 없나 봐요. 그래서 지금 내가 누군가를 만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일, 이 러스팅으로 볼 땐요, 여러분들이 지금 약간은 누군가의 품이 그립다? 누군가와 스킨십하고 싶다? 약간 그런 그 시기가 있거든요. 비너스의 힘이기도 한데 아무튼 그런 시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내가 이렇게 돈 많이 벌어놓고 이렇게 잘 살고 있으면 뭐해? 나는 지금 혼자인데. 혼자 에너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원하는 것은 소울메이트를 찾고 싶은 건데 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지금 그게 안 되고, 그럼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냥 계속 성공만 하고 살면 되나? 가 된 거예요. 일은 하니까 어떻게든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것도요, 여러분, 행운입니다. 열심히 일한다고 모든 기회가 다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느낌적으로는 여러분이 지금 요 카드도 나오는 걸 보면은 상당히 잘 나가고 있는 것 같고요. 거기다 지금 여러분이 원하는 건 셀폰이잖아요. 즉 말을 잘하는 실력을 갖고 싶다라고 볼 때는 여러분이 사회적으로 누군가 앞에 나서거나 하는 그런 직업에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렇게 바쁘게 살고 성공은 하고는 있는데 사랑할 사람이 없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누군가와 함께 있는 에너지인데 궁극적으로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건 혼자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게 제가 리딩을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일단은 여러분이 어떤 누군가와 이별을 했고, 그리고 그 이별을 좀 털어내기 위해서 누군가 만나서 그냥 가볍게 뭐 좀 하고 뭐 그런 생활을 하는데, 거기에 여러분이 딸려오고 있는 건 성공인데 이 성공이 다 무슨 소용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기적이라고 나온 것은 여러분을 시기하는 사람이 있는 것인데 뭔지 한번 들어가 봅시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카드가 깔렸을까요? 자, 기적 열어보겠습니다. 미거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미거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카드가 지금 나와야 되는 게 맞긴 맞거든요. 가봅시다. 가봐요. 자, 한 장씩 열게요. 자, 고민 카드가 나오고요. 컨선. 자, 그리고 가난함 카드가 나와요. 여러분들은 가난하다. 자, 그런데 기프트가 있어요. 일단 여러분에게 어떤 선물이 오긴 오네요. 자, 언더라인 보겠습니다. 언더라인은 관짝이 나옵니다. 그래요. 여러분, 저 이 리딩이 뭔지 알았어요. 여러분이요, 인생이 좀 바뀌게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기적의 형태가요, 지금 이블 아이였잖아요. 여러분을 시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걸로 볼 때는요, 여러분이 어떤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받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는 어떤 수호천사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도와주는 것 같아요. 이게 프로텍션이라는 것을 가장 크게 의미하잖아요. 즉, 보호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때는 지금 어떤 방향으로 삶이 바뀌어지는 게요, 여러분에게는 중요한 거다. 그렇게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부터 먼저 가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어떤 닭이요, 열심히 스쿨버스 같은 걸 이렇게 끌고 가고 있잖아요. 솔직히 이 카드가 가장 크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고 살아왔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지금 여기에 폐가 있는데 하나는 뇌로 연결돼 있고 하나는 심장으로 연결돼 있죠. 즉 이 두 가지를 움직이기 위해서 산소를 공급해야 되는데 그걸 하는 게 폐예요. 즉 열심히 폐를 움직였다. 그런 말인 거죠.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그 열심히 했던 것이 이제 보답이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잠시도 쉬지 않고 열심히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 카드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거기에 어떤 포인트를 찍어주는 거예요. 어떤 회사를 다닌다라고 볼 때는 사장님이 여러분에게 경영권을 넘긴다는 그런 느낌의 카드예요. 여러분이 사장님이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냥 열심히 일했을 뿐이고 내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던 건데 여러분이 찍을 수 있는 성공의 정점 같은 것을 여러분이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 여러분이 이렇게 힘들게 스쿨버스를 끌어왔던 거죠. 아주 힘들게. 자, 그런데 일단 나와 있는 언더라인은요, 관이에요, 관. 관은요, 어떤 것이 종결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종결이라는 것 자체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냥 쉽게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일만 하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9월에 여러분에게 어떤 정점이 찍힙니다. 그리고 그 정점은 여러분이 일을 관두게 되거나, 이 관둔다는 게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일을 잘린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정말 엄청난 보너스나 보수를 받고 은퇴를 하거나 혹은 뭐 CEO가 되거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왔던 그것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보답이 옴과 동시에 여러분들의 삶이 이전에 살아왔던 방식하고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자, CEO가 되면은 이전처럼 뭔가 계속 반복적인 일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다만 여러분에게 어떤 시간적인 여유가 주어진다든지 혹은 진짜로 여러분이 큰 보너스를 받고 말 그대로 앞으로 먹고 살기에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어떤 큰 돈을 받고 은퇴를 하거나 그 회사를 떠나게 되거나, 그 떠날 때는 아유 일을 저렇게 못하니까 잘렸지, 이게 아니라 박수 받고 떠나는 듯한 그런 느낌인 거거든요. 아무튼 뭐가 됐든 간에 그런 어떤 선물이 오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뭐가 고민이냐? 나는 가난해질까봐 고민을 한다는 건데, 제가 보기엔요, 여러분이 가난해지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것 같지 않고요. 허탈하다입니다. 허탈하다. 자, 여러분 앞에 무엇인가 정점을 찍는 게 오면은 사람이 기분이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꺼낸 거는 하나같이 기분이 안 좋아요. 이게 무슨 소용이야? 모든 사람한테 축하받고 인정받고 이러는 그런 삶이 여러분은 허탈한가 봐요. 내가 가진 게 없어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고민이 되고 있잖아요. 저는 이 고민이 뭘로 보여지냐면 얘로 느껴집니다. 얘하고 얘가 얘랑 같은 의미예요. 자,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평생을 먹고 살아도 될 정도로 큰 돈을 받고 무엇인가를 정리하게 돼요. 여러분이 뭐 어떤 가게 같은 걸 했는데 처음에 너무 잘 돼가지고 1호점, 2호점, 3호점, 4호점 이런 걸 하다가 이제 그 우리 흔히 말해 전문용어로 오토 돌린다고 하잖아요. 그냥 매니저들을 몇 명 두고 그 맛집들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시간이 남겠죠. 그러면 굳이 뭐 이전처럼 막 나가서 막 열심히 살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까지 열심히 해서 오토까지 돌려놨는데 이게 내가 바라는 거야? 이 돈이 뭐야? 돈 갖고 있는데 뭐 어디다 쓰라고? 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관일에 나왔잖아요. 이게 왜 나온 것 같냐면, 그리고 요게 왜 나온 것 같냐면, 여러분이요, 이제는
여러분의 삶을 좀 살아라 라고 해서 나온 것 같아요. 솔직히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 카드가 뭐냐면, 여러분이 진짜로 누군가와 원나잇만 하고 일 바쁘니까 그냥 만나면 밥이나 사줄게, 내가 잘하는 건 돈 버는 거잖아, 그냥 밥 사줄게 나와, 이래서 그냥 뭐 만나고 가볍게 만나고 뭐 했다라고 칩시다. 이젠 그게 싫은 거예요. 그렇게 했던 이유는 바빴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그러지 않고 내 삶을 살겠다는 거죠. 아니죠, 여러분의 삶을 살게 해준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이게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서인가 봐요. 여러분이 더 열심히 살거나 하면 안 되나 봐요. 뭐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나중에 더 허탈해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뭐가 됐든 지금 이 상황 자체는 여러분이 보호되어져야 되기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즉 여러분 앞에 삶이 바뀌게 되는데, 그것은 이 지금까지 노력해왔던 것에 대한 보답이 오는 건데, 그 보답이 내가 너무 막 열심히 해서 이뤘어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러니까 열심히 했어, 뭐 그런데 왜? 이게 다 뭔데? 나는 소울메이트를 찾고 싶어 라는 거죠. 이걸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이게 뭔가 인생을 달관한 것 같은, 왜 그런 느낌이 들지? 그게 아니라고 볼 땐요, 여러분이 뭔가 열심히 했는데요, 성공은 했는데 더럽게 돈은 안 벌렸나 봐요. 그런데 그 돈이 없어가지고 참 힘들었는데, 뭔가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선물이 오고요. 그러니까 뭐 아까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맛집을 했는데 빚 좋은 괴살구였던 거죠. 뭐 이것 떼고 저것 떼고 하면은 남는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 보이기에는 성공한 것처럼 보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걱정하고 있는데 뭔가가 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힘든 게 끝난다, 뭐 이렇게도 볼 수는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냥 단순히 뭐 그런 힘든 게 있었는데 그게 해결된다, 뭐 이런 정도의 리딩이 아닌 것 같고요. 여러분들 인생 자체가 어떤 기점을 통해서 바뀔 것 같고요. 참고적으로 여러분, 9월달에 일식과 월식이 있죠. 보통 일식과 월식이 있으면 큰 변화가 일어나기는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거기까지예요. 자, 오라클 올려봅시다. 뭔가 심오한데 리딩이, 어떻게 보면은 요게 여러분들의 에너지였네. 여러분은 사랑을 하고 싶은가 봐요. 그런데 사이클이 끝나잖아요. 이 사이클은 뭐였냐면 열심히 살았던 그것에 대한 사이클이에요. 회사를 관둘 수도 있는 부분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모아놓은 돈이 있고, 그러면 이제 굳이 뭐 너무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된다면, 이제 쉬어도 된다면 쉬어도 되죠. 여름 카드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들, 요청하는 것들은 여름 시즌에 모든 것이 완성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9월은 엄연히 따지면 약간 초가을인 거잖아요. 그렇게 볼 때는 지금 이 리딩을 보는 이 시점쯤에 여러분에게 뭔가 결과물이 하나 와 있나 봐요. 그리고 이번 여름이 여러분에게 상당히 중요했다 라고도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거예요. 리딩이 심오하네. 제가 못 읽은 걸 수도 있죠. 자, 네 번째 하우스가 나옵니다. 네 번째 집은 네이털 차트의 네 번째 집인데, 네 번째 집이 갖고 있는 의미는 말 그대로 집입니다. 하우스를 의미해요. 집이라는 것을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나의 물건들이 그 안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꾸며놨고, 적어도 집 안에서 문을 잠궈버리면 그 안에서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즉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곳이 집이에요. 그래서 이 카드가 지금 적혀있죠. 뿌리를 내린다라고 돼 있죠. 즉 여러분들이 뭔가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무엇인가가 오나 봐요. 그런 느낌이 확 듭니다. 아무튼 뭐든 간에요. 여름에 여러분들이 뭔가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것 같고, 이제 내가 어느 정도 내 삶에서 이루어야 될 걸 이뤘어라는 그 정점을 찍는 게 여름이었던 것 같고, 9월은 그 정점에서 무엇인가 확실하게 드러나면서 여러분이 정리할 거 정리하고, 아니면 더 나아가려면 더 나아가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정말 바쁘게, 정말 불안하게 내가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설계해야 될까,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게 아니라 경제적인 자유로움이든 뭐든 간에 그런 것들을 얻게 되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는 집입니다. 집, 가족,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싱글이라면, 그리고 일 때문에 사람 만나는 시간마저도 없었다면, 지금 여러분이 정말 갈망하는 것은 어떤 누군가와의 잠자리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려서 잠자리인데 누군가와 사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육체적인 게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어떤 누군가와 함께 살을 대고 있는 그 느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발전되면 뿌리를 내리고 가족을 이룰 수가 있겠죠, 충분히. 인생의 이 맛? 좀 거창하게 표현하자면 약간 그런 느낌의 리딩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깊은 동기부여를, 깊게 깔려있는 동기부여를 탐험하라 라고 하거든요. 계속 이렇게 카드가 나오네. 여러분은 열심히 살았고요, 한 곳만 보고 달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카드는 뭐냐면 이제 새로운 인생이 열릴 텐데, 그러면 내가 진짜로 바라는 게 무엇이고 하고 싶었던 건 무엇이고 약간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것들을 깊게 탐험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발견해내라 라는 말입니다. 자, 오라클 한 장 더 열어볼게요. Power of Prayer 카드가 나옵니다. 기도의 힘이라고 하거든요. 뭔가 바라는 게 있으면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니까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래라. 이 바램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뤄놓은 것에 대한 바램이 아니고 뭔가 새로운 것, 그런 것에 대한 바램인 것 같고, 저는 아직도 왜 이 희망이 없다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자, 마지막 카드입니다. 여러분은 재능이 있고 존나 어메이징하다, 존나 놀라운 사람이다 라고 하거든요. 이 세상은 여러분들의 힘을 필요로 해. 여러분 진짜 정치에 진출하시나요? 정권에? 약간 그런 느낌인데, 여러분의 목소리를 사용해라. 그것들을 바보 같은 것들을 위해서 쓰지 말아라 라고 하거든요. 왜 자꾸 전 여러분이 정계에 진출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지금 이 카드가 얘예요. 셀폰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영향력이 있나 봐요. 그런데 그 영향력을 쓸데없는 데 쓰지 말고 이 세상을 위해서 써라 라는 그런 말인데, 아무튼 카드는 다 나왔거든요. 제가 여러분의 상황이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정계에 진출을 하는 건지 회사로 성공을 해서 뭐 은퇴를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다만 인생이 바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루틴하고도 다 바뀔 거예요. 그런데 바뀔 때 뭐 안 좋게 바뀌고 뭐 회사에서 잘려서 구질구질해진다, 이게 아니라 무엇인가를 받는 거예요. 받으면서 끝이 나요. 그리고 그 받은 걸로 여러분이 무엇인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거기서 내가 앞으로 뭘 할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재능을 썩히지 말고 우리 세상을 위해서 써달라는 말인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리딩은 그거예요. 그렇게 저는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여기다 한 가지 더 보태보면요, 그건 세상이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인데, 여러분이 바라는 건 나와 함께 평생 갈 수 있는 소울메이트를 찾고 싶은 건가 봐요. 그런데요, 지금 모든 일들이 벌어지는 게 여러분들이 진짜로 소울메이트를 찾을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만나게 되는 길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카드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슬롯머신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인데요. 우리 한 번만 더 돌려봅시다. 지금 포도가 나오긴 했는데 돌리지 말까? 안 돌리는 게 나을 뻔했다. 여러분들의 행운을 빌겠습니다. 9월 한 달간 나에게 다가올 기적 두 번째 골드바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이제 날씨도 선선해질 것 같은데 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뉴스를 보니까 9월도 상당히 더울 거라고 하는 예보가 있긴 합니다. 한 달 동안 여러분에게 어떤 좋은 일이 있을지 이제 카드를 열어가면서 볼 텐데, 9월은 특히나 이제 또 일식과 월식이 있기 때문에 많은 변화가 또 예상이 되거든요. 자, 한번 카드를 열면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적은 어떤 형태로 오게 될지부터 볼게요. 자, 앵커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스테빌리티 카드가 나왔습니다. 앵커인데요, 닷이죠, 닷. 지금 이 집에 문이 있는데 문 앞에 이렇게 닷이 걸려 있어요. 괜찮은 인테리어인 것 같기는 해요. 이게 기적이랍니다. 기적의 형태가 이런 식으로 온다는 건데, 자, 일단 스테빌리티라는 것은 안정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타로에서 집과 닷,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인 상태로 간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일단 여러분들이 회사를 다니든 자영업을 하든 뭘 하든 좀 불안한 부분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안정적인 단계로 들어가게 된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적이다 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것도 가능하겠죠. 회사를 이제 관두고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뭔가 이렇게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요즘에는 취업을 하는 게 또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카드가 나왔다면 여러분들이 어디인가 정착을 하게 되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안정을 찾을 수 있다 도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사랑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관계가 있는데 좀 흔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안정적인 단계로 가게 된다. 여러분들이 맞이하게 될 기적은 걱정이 좀 없어지는 것이죠. 이 카드들 안에도요, 여러분 좋지 않은 카드가 있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나와서 정말 다행이긴 해요. 자,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자, 카드를 한 장 열어볼게요. 하이어 파워 카드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자, 하이어 파워 카드가 나왔습니다. 카드가 갖고 있는 의미는요, 한 단어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이 지금 많이 실추가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뭘 하든 간에 자신감이 없고 어떤 것을 시도하려고 하는데 두려워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의미예요. 이 카드 자체가 내가 좀 더 나은 자존감을 갖고 싶다라는 의미에 가까운 카드거든요. 그렇게 볼 때는 좀 나쁘게 좀 표현을 해보자면 회사에서도 대접받지 못하는 것 같고 뭐 집안에서도 그런 것 같고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자신감이 넘치는 나의 모습을 찾고 싶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분과 만약에 관계를 하고 있다면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자리를 느끼지 못한다든지 약간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앵커가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9월의 기적이 여러분에게 가져올 것은 이제 이런 불안함들을 다 없애고 안정으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바라고 있는 게 뭔지를 좀 볼게요. 마운틴 힐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은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가지고요. 뒷산을 올라가고 싶다. 혹은 집 뒤에 있는 언덕을 올라가고 싶다. 충분히 가능하죠. 언능 날씨가 선선해져서 산에 가고 싶다. 충분히 가능할 거예요. 자, 일단은 타로에서요. 산이라는 아이템이 가지는 것은 고난입니다. 무엇인가 힘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꾸준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괄호 열고 나는 많이 힘들어 괄호 닫고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일도 보면 육체적으로는 좀 덜 힘든데 뭐 정신적으로 힘들거나 정신적으로는 힘든데 육체가 편하거나 뭐 이런 일들이 조금 있잖아요. 그런데 요 카드는 그 두 개를 다 섞어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아무튼 여러분들이 상당히 힘들게 무엇인가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카드가 갖고 있는 근본 의미는 어떤 목표를 이루고 싶다라는 거예요. 성취하고 싶다라는 거죠. 뭐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뭐 대출이 잘 안 나와서 뭐 지금 돈이 부족하다. 그래서 내가 빨리 돈을 모아서 뭔가를 하고 싶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거고요.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어요. 빨리 그 자격증을 따서 뭐 새로운 어떤 인생을 살아간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뭐가 됐든 여러분들의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를 상당히 이루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 아무튼 뭐가 됐든 간에요. 이런 두 에너지가 나오면은 굴곡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기적이 가져오는 거는 상당히 안정적인 무엇인가를 가져온다고 하니까 기대해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상한 카드가 나왔어요. 블러프 카드가 나오고요. 그렇군요. 자, 한 장 더 열어봅시다. possibilities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밑에 카드를 깔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온 카드가 좀 이상한 카드가 나와서요. 지금 이 리딩이 사랑의 리딩인 것인지 여러분들의 삶에 대한 것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좀 남의 눈치를 좀 보시면서 살고 계신 것 같다는 느낌이 조금 들어요. 이 눈치라는 게 뭐 잘못하면 혼날까봐 보는 그런 눈치가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이죠. 적어도 이 정도는 살아야 돼. 남들이 보기에 숭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 라는 그런 걸 좀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아, 내가 좀 가랭이가 찢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느낌이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뭐 과소비를 한다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남과 나의 어떤 그 처지에서 여러 가지를 좀 비교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는데, 아주 강하게 드는 생각은 뭐냐면, 그래요, 뭐 남들하고 비교하는 거 할 수 있죠.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같이 수도권에 인구가 몰리게 되면요, 사람들이 많이 살잖아요. 그러면 특히나 더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더 가까이서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고 너는 저렇게 살고, 이게 더 가까워지면서 비교가 더 쉬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더 자존감이 무너지고 남과 나 자신을 더 비교해서 나를 깎아내리고,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강해지는 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게 대한민국이죠. 그런데 여기 파시빌리티스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 나도 남들만큼 좀 잘 살아보고 싶어 라고 하는데, 그 기회가 들어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 기회를 잡는다면 경제적인 부분이나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기적은 지금 안정적이 무엇인가로 간다라고 볼 때는 이 파시빌리티스가 뭔지는 몰라도 그것이 오게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은 들어요. 솔직히 이 블러프가요, 허풍이잖아요. 허풍. 남들에게 나 완전 잘 살고 있잖아 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이 상당히 힘들다는 의미예요, 지금 이게. 이 자존감이 낮은 것도 이렇게까지 이 리딩을 몰고 가고 싶진 않지만 남들하고 좀 비교를 하고 계신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랑의 리딩일 수도 있습니다. 뭔지 몰라요. 자, 카드 열어봅시다. 한 장씩 가볼게요. 자, 첫 번째 4개의 스워드입니다. 여러분들은 완전 피곤하다. 아, 2개의 컵이 있네요. 왜 오늘 이렇게 자꾸 2개의 컵이 많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2개의 컵. 템퍼런스가 있어요. 그렇군요. 여러분들이요, 지금 마음 안에서 뭔가를 많이 누르고 계시네요. 뭘 누를까요? 10개의 코인이 있습니다. 10개의 코인이 있어요. 자, 언더라인 볼게요. 언더라인은요, 5개의 컵이 나와 있는 상태예요. 자, 밑에 10개의 칼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2개의 컵이 나와서요, 여러분. 얘를 한 3분 정도 사랑의 리딩으로 살짝 볼게요. 나와 있었던 요 카드까지 다 포함해서 볼 때 여러분들이요, 얼마 전에 어떤 누군가와 이별했습니다. 그 이별은 상당히 길었던 관계의 이별이고요. 제 느낌적으로는 이혼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와 썸 탔는데 그 썸이 깨졌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뭐 사귀었는데 보통 뭐 한 6, 7년 뭐 이렇게 사귀면 좀 오래 사귀었다라고 하잖아요. 뭐 많게는 10년까지. 그런 관계 하나가 끝났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자, 그 이후에 여러분들은 상당히 힘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은 나 완전 괜찮아를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거기에 여러분이 바라는 건 이 관계를 어떻게든 다시 잘해볼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다시 잘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 상태인데, 여러분도 그렇고 그 헤어졌던 그 A라는 상대편이라는 분도 마찬가지로 두 분 다 서로에게 먼저 다가가거나 접촉하거나 하는 부분은 하지 않고 상당히 조용한 상태로 계신 느낌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그 이별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 상대편이라는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이별이 됐겠죠, 당연히.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꺼낸 건 5개의 컵이잖아요. 상대편이 바람을 폈든 뭐 어떤 잘못을 했든 이 이별만큼은 하지 않았을 걸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후회가 될 거였다면 이렇게까지 이별은 하지 않았을 걸. 그리고 꺼내고 있는 게요, 다 힐링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지금 추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소울메이트 카드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사람을 생각하면 나의 소울메이트인데, 내가 이렇게까지 끝내야 됐을까? 이혼까지 갔었어야 했을까? 그리고 나서 나는 왜 얼굴에 가면을 쓰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하고 있나? 라는 것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상당히 힘들어요. 그리고 이 마운틴이 저는 어떤 느낌으로 느껴지냐면, 어떻게든 이 관계를 돌리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가 화해를 해서 잘 되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런데요,
지금 나와 있는 카드의 흐름으로 볼 땐 그분이랑 여러분이 화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기적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흘러갈 수도 있거든요. 그 사람과는 끝나는데 여러분 앞에 어떤 누군가가 나타나는데요. 새로운 사람이죠. 그 사람과 여러분이 상당히 잔잔하지만 안정적인 사랑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도 들긴 듭니다. 그리고 이것도 가능한데요. 지금 여러분이요, 그분이랑 이별이 됐잖아요. 그 마음에 상처를 주신 분이랑.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알아가고 있는 정도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랑 한번 잘해볼까? 라는 생각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하고 잘해볼까라는 그 어감이라는 게요, 그렇게 바람직한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할머니들이 늘 그러잖아요. 헌 사람은 새 사람으로 있는 거야. 그 할머니의 말 때문에 우리는 새 사람을 계속 받아요. 그런데 마음 안에서 정리가 안 되면 그 새롭게 다가온 사람한테도 민폐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도 더블로 힘들어지죠. 약간 그런 느낌의 에너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 사람에게 기대고 싶든 뭘 하든 뭐 그런 마음을 먹는 것까지는 좋은데 여러분이 이 사람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괜찮아. 난 이 사람을 잡아야겠어. 이 사람을 잡음으로써 나는 이전의 사람을 잊겠어. 라고 마음을 먹는다면 다르겠죠. 근데 지금 그런 느낌이 아니고 내가 왜 그 이별을 했을까를 생각하면서 이 사람하고 가볼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게 사랑의 리딩인데 제가 3분을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벌써 4분 55초나 지났습니다. 죄송해요. 자, 사랑이 아니다라고 봅시다. 지금 여러분들은요, 많이 피곤해요. 그리고 지쳐있어요. 삶 자체에 지쳐있어요. 지금 여기에 마운틴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뭔가 여러분이요, 좀 다소 힘든 일을 하고 있거나 그런데 성과가 잘 나오지 않는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한데 지금 이 카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의미는 조용하답니다. 그러니까 몸이 피곤하고 정신적으로 피곤하다 보니까 일은 하는데 거기에 영혼이 없어요. 약간 시체 모드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두 개의 컵이 나왔어요. 여러분은요, 지금 뭘 원하냐면 나한테 정말 딱 맞는 무엇인가를 찾고 싶은 거예요. 느낌적으로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뭔가가 있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덥석할 수는 없다? 뭐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만약에 여러분이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자격증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이미 시작을 했잖아요. 포기하기도 애매해요. 주변 사람들한테도 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뭔가 좀 애매해졌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나는 돈가스 집을 하면 너무 잘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보통의 경우에는 그러면 돈가스 집을 하면 되는데 여러분은 돈가스 집을 지금 하는 건 아니야. 왜냐면 나는 해야 될 게 따로 있으니까 라는 그런 느낌이기는 해요. 그래서요, 페이션스, 인내죠. 솔직히 이 인내라는 단어가 들으면은 여러분이 아주 열심히 목표를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 내가 참고 또 참는다, 약간 요런 느낌도 가능한데 이 템퍼런스 에너지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감정이 상당히 복합적으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도 누르는 것, 그리고 내가 하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하는 것.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 같은 걸 할 때는 내가 하기 싫은 것, 특히나 뭐 회식 같은 거 가서 열심히 하잖아요. 뭐 그런 것들 다 포함되는 에너지입니다. 뭐든 간에 중용을 지키려고 노력을 한다는 의미예요. 거기다 힐링도 같이 포함을 하긴 하는데 사랑을 배제하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덥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상태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자라는 그런 느낌으로 지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거기에 10개의 코인이 들어와 있는 상태죠. 이 카드가 얘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어떤 형태로든 간에 안정을 찾게 되는 것인데 어떤 형태로 오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10개의 동전은요, 기본적으로 동전이잖아요. 금전적인 안정이라는 것을 좀 크게 의미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관계에 아주 롱런할 수 있는 안정감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게 가족 카드예요. 어떤 누군가와 가족을 이룬다. 그것 역시도 상당히 안정적인 관계로 가는 것이잖아요. 뭐든 간에 여러분들이 갖게 되는 것은 안정적인 것인데 상당히 길게 안정적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언더라잉은 일단은 후회가 나왔고요. 이 후회라는 것은 여러분이 뭔가를 했다는 말이에요. 뭔가를 하지 않으면요, 후회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무엇인가는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커요.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해서 이렇게까지 왔을까? 내가 이 길을 걸어온 것은 내가 이때 이 일을 선택했기 때문인데 결론적으로는 그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구나. 든 뭐든 간에 여러분들이 후회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갖고 있는 밑에 베이스에 깔리는 게요. 화가 난다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바보같이 그런 선택을 해서 내가 이렇게 화가 나고 있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사랑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는 지금 요게 지금 이별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별로 말씀을 드렸는데 느낌적으로는요. A라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 일이 잘 안 됐어요. 그리고 그 당시는 이제 내 손에서 놔야겠다. 떼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관뒀는데, 그게 후회가 되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어요. 운동을 했어. 운동이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운동을 놨는데, 지금 이제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일은 상당히 힘들어요. 잘 맞는 일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고, 지금은 놓을 수가 없는 일이다 보니까 계속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카드는 뭐냐? 그 운동을 내가 왜 놨을까? 그때 힘들었지만 조금 더 가봤을 걸. 뭐 이런 생각을 지금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오는 것은 앵커가 들어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카드까지도 나왔다면 여러분에게 안정감이 오는 건 맞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제가 처음에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의 삶과 비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이 카드 때문이었는데 지금 리딩을 하고 나니까 이 카드가 그런 느낌이 아니었고, 마음이 조금 골마가는데 나 괜찮아라고 하고 있는 그런 거였나 봐요. 그런데 지금 이 possibilities는 어떤 기회와 관련된 부분인 것 같아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것이 있을지요. 오! 덕스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강아지 카드가 나왔습니다. 불독도 있고 치와와인가요, 얘는? 아무튼 강아지들이 있어요. 옆에 카드를 올리면서 기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장씩 가볼게요. 자, 첫 번째 부자 남자가 나오고요. 부자 남자가 있는데 커뮤니티가 있어요. 그렇군요. 커뮤니티. 자, 한 장 더 열어봅시다. 오, 메인메일이 있네요. 왜 이렇게 남자들이 많이 나오죠? 자, 카드 언더라인 보겠습니다. 임프리즈먼트 카드가 나와요.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카드가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에게 어떤 기회 같은 게 오는 걸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기회가 여러분에게 안정감을 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얘네들은 뭐냐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관련이 되어지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상당히 많은 것을 가져다 주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다가올 기적은 어떤 사람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일단 강아지 카드가 나왔죠. 타로 카드에서 강아지가 의미하는 게요, 친구입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가장 크게 의미해요. 친구들도 뭐 솔직히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등급이 있잖아요. 나와 정말 가까운 친구들, 그리고 일을 하면서 알게 된 동료인데 동료로 하기에는 뭐 하지만 그래도 나의 친구 카테고리 안에 있는 사람인데 진짜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라온 그 친구들하고는 좀 결이 다르잖아요. 10번 그 친구 카드는 여러분이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카드에서는 두 명의 남자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한 명은 메인메일이고요. 한 명은 웰시맨이에요. 자, 일단 언더라인부터 보겠습니다. 임프리즈먼트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의 현재 상태를 그대로 보여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답답해요.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할까요? 영역 같은 게 영역이래. 그런 게 좁다는 거죠. 그러니까 답답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제한되어 있고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자, 그런데 심지어 요 카드 밑에는요, 디스페어가 있었어요. 솔직히 이 디스페어 카드는 지금 이 키퍼 덱에서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것을 잃을 수 있다라는 게 좀 큰데 보통은 일하고 좀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한 가지 일을 상당히 오래 해왔는데 이제는 그 일에서 좀 물러날 때가 됐다.
뭐 회사로부터 나가라는 압박을 받는다, 뭐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서 걱정이 되고 있다도 가능한데요. 자, 계속 말을 뺑뺑 돌리고 있죠. 기적은 뭐냐? 여러분 앞에요, 여러분과 정말 가깝고 여러분을 믿을 수 있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의 가족과 같은 사람이에요. 동네 친구라든지 진짜 어렸을 때부터 같이 커왔던 어떤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을 소개시켜 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느낌이 가장 많이 들어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어떤 사람을 소개시켜 주는데 그 사람은 웰스맨입니다. 자, 부자 남자죠. 말 그대로 경제적인 자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즉,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안정적인 것을 제시할 것 같은데요. 지금 앞에 강아지가 나와 있죠. 강아지가 저는 이분 같아요. 이 친구는 커뮤니티의 관점으로 볼 땐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냈던, 그리고 이게요, 친척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사촌, 이모의 아들, 뭐든 간에 정말 가까운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의 리딩으로 볼 때 아까 어떤 누군가가 돌아오길 바란다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이게 가족 카드고 얘가 가족이죠. 이게 친구 카드잖아요. 여러분 앞에 어떤 사람이 나타났는데요. 그 사람이 여러분의 메인이 될 겁니다. 즉, 이게 남자 주인공이거든요. 이 남자 주인공이라는 사람이 여러분과 가족을 이루게 될 텐데, 이게 뭐 결혼을 한다라는 개념일 수도 있는데 솔직히 이해하네요. 결혼 카드가 있거든요. 저는 솔직히 이 커뮤니티 카드가 요 카드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가족처럼 안정감을 주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아주 부자인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친구 카드가 나와 있잖아요. 친구인 어떤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이 한 명 더 있어요. 그래서 친구가 소개해주는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무튼 기적으로 오게 되는 것은 어떤 사람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여러분이 상당히 불안하잖아요. 뭐 일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분 삶의 주인공이 되는데, 그 주인공이 되는 것은 가족과 함께 하는 무엇인가일 때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고향에서 여러분 집이 설렁탕을 정말 잘 만드는 집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그 설렁탕이 냄새도 맡기 싫어서 다른 일을 하고 있었던 건데, 지금 이 카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가족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설렁탕 집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엄청난 안정감과 더불어 부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 말인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있는 곳에서 가족과 더 가까워지는 어떤 무엇인가와 연관될 때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어떤 경제적인 무엇인가가 따라온다, 뭐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능성은 그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자, 오라클을 올려봅시다. 뭐가 됐든 사람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 어떤 사람이 나타날 거예요. 근데 이 카드 안에도 사람이 나타난다라는 카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친구 카드잖아요. 그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인데 상당히 친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저는 아주 강력하게 이 사람을 소개시켜 주는 것 같아요. 자, 카드를 열어보겠습니다. 자, 7번째. 그렇구나. 자, 일단요, 여러분, 7번째 집은 네이털 차트의 7번째 집이죠. 7번째 집은 파트너를 의미합니다. 자, 근데 파트너라고 하면은 보통 배우자를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7번째 집이 배우자의 집이에요. 여러분이 별자리가 양자리다. 그러면은 7자리를 돌아오면은 반대편에 천칭이 있게 되죠. 그래서 양자리와 천칭자리가 서로 마주보게 되는 별자리거든요. 그래서 마주보는 별자리는 나의 배우자 별자리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와 대립되는 사람이기도 해요. 사사건건 시비가 붙고 뭔가 잘 안 맞고 계속 부딪히는 어떤 사람이 반대편 별자리다. 이것도 가능한데요. 이 파트너라는 게 단순히요, 평생을 함께 하면서 일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진짜 사업 파트너 플러스 인생 파트너가 되는 거죠. 아무튼 여러분 앞에 어떤 누군가가 오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 사람은요, 단순히 뭐 이번에 여러분에게 뭐 기적 주고 뭐 그냥 떠나버린다, 뭐 없어진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 상당히 여러분에게 인생에서 중요한 사람이 될 겁니다. 성이 같은 분이다 그러면은 그분이랑 이제 친구가 돼서 친구가 되겠네. 성이 같은 분인가 보다. 지금 여기도 남자 나와 있으니까. 아무튼 사업도 같이 하면서 재밌게 지내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사람과 발전해서 뭐 성이 다르다면, 남녀라면 발전해서 뭐 더 좋은 관계로도 갈 수도 있겠죠. 7번째 집이니까. 자,
천사의 조언도 보겠습니다. 자, 휴일이 나옵니다. 이번에 추석은 10월 첫째 주 아닌가요? 9월에 휴일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휴가 시즌에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휴가가 지났죠. 8월에 보통 다 휴가를 갔는데 8월에 열심히 일하고 이제 사람들이 다 휴가지에서 떠났을 때 좀 한적할 때 9월쯤에 또 휴가 가시는 분들도 있죠. 이 휴가라는 에너지 자체가 일에서 떠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친구들하고 재밌게 노는 자리라든지 뭐 이런 자리가 만들어진다면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좀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가 됐든 간에요, 여러분. 제 느낌적으로는 어떤 일이 여러분에게 다가온다라기보다도 어떤 사람이 출연하는데 그 사람의 출연이 어떤 일과 관련되어지는 것 같아요. 얘가 떨어집니다. 보겠습니다. Allow yourself to move on 카드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가방을 싸서요. 어디론가 이동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여러분 자신을 허락하라 카드가 지금 나오거든요. 그렇게 볼 때는 무엇인가를 정리하게 되는 일로 가게 되나 봐요. 그렇게 볼 때는 이 사람이 가지고 오는 이 일 있잖아요. 이 일 자체가 여러분에게 뭔가 새로운 것을 가져다 주는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allow라고 되어 있잖아요. 허락하라라고 되어 있다면 이제 너 이런 걸 해볼래?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일단은 한 번은 망설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것은 기적이 여러분들의 삶을 상당히 장기간 동안 안정적인 상태로 가게 만들어준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걸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It is not yet certain 카드가 나옵니다. 아직까지는 확실치 않아 라고 합니다. 이것 역시도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기는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일단 오는 거잖아요. 그게 기적인데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오퍼해요. 뭐 일이든 뭐든. 그런데 궁금한 게 있고 이런저런 것들을 확인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이때 이렇게 되고 저때 저렇게 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런 게 있으니 생각해봐 정도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큰 판단을 좀 내리는 부분은 확실하게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제시할 때 그 사람이 하는 말 자체를 완벽하게 다 믿는 것보다는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정도로 생각하는 게 낫다라는 말로도 느껴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사업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그래서 이때쯤에 이렇게 하고 이때쯤에 이렇게 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이 받아들일 때는 이게 아직까지 확실한 건 아닌 거구나 정도로 여러분이 받아들여 주셔야 되는 거지. 진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말로 나온 것 같기도 합니다. 시기 카드를 한 장 열어볼게요. 숫자 12가 나옵니다. 일단 12일 뒤 혹은 12주 뒤인데 12주 뒤면 일단은 9월은 넘어버리는 것이고 12일이 지나게 되면은 9월 뭐 10일, 12일 그 정도쯤이겠죠. 뭐가 됐든 숫자 12와 관련이 있다 입니다. 9월 12일 날에 여러분이 휴가를 가나?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숫자 12와 관련이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카드 한 장 열고 마무리 할게요. Don't fucking force it. 뭔가 존나 밀어붙이진 말아라. 억지로 밀어붙이지 말란 말이죠. Allow that shit to come to you. 그냥 여러분에게 자연스럽게 오게 냅둬 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계속 됐으면 좋겠어, 이랬으면 좋겠어 해서 막 시도하고 힘들어하고 이러지 말고 자연스럽게 여러분에게 오게 냅두라는 말인데 지금 그게 기적으로 나왔어요. 뭔가가 오는 것 같고요. 새롭게 나타나는 이 사람이, 부자인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제시할 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밀어붙이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아직까지는 확실치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 그냥 시간이 가면 가게 냅두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오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도 보여집니다. 카드는 다 나왔어요. 기적은 여러분 앞에 어떤 사람이 나타날 건데 그 사람과 관련이 있고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뭔가 큰 걸 제시할 것 같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판단을 하겠지만 지금 요렇게 카드가 나와 있는 상황, 그리고 흘러가는 걸로 볼 때는 그 사람과 상당히 친밀해지며 여러분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게 골드바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9월 한 달간 나에게 다가올 기적 세 번째, 노트북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기적이 어떤 형태로 오게 될지부터 보고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오, 스마일리 페이스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스마일리 페이스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기적의 형태랍니다. 제가 그 네일 아트 같은 걸 전혀 몰라서요. 이게 손톱을 붙인 건가요? 젤리인가? 뭐 젤리 이런 것도 있지 않아요? 아무튼 여기 보면 이렇게 스마일 로고 같은 거 있잖아요. 요 마크를 여기다가 그려놨어요. 아침에 바쁘게 출근한다고 전철을 탔어요. 그럼 이제 뭐 손잡이 같은 거 잡을 거잖아요. 정말 그 바쁜 그 상황에 지옥철 같은 그 안에서도 나의 손톱을 보는 거죠. 손톱이 웃고 있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지는 거죠. 카드가 의미하는 것은 즐겁답니다. 즐겁다. 자, 이게 기적이래요. 자, 그 말을 다시 바꿔보면 여러분들이 최근에 살고 있는 삶이 정말 따분한가 봐요. 뭔가 웃을 일도 없고 재밌는 것도 없고 약간 침체기 뭐 이런 걸 수도 있고요. 뭐가 됐든 활력을 넣어줄 수 있는 재밌는 무엇인가가 여러분 앞에 다가올 것 같은데, 솔직히 이게요 막 뭐 아주 익사이팅하게 뭐 에버랜드 가서 뭐 티익스프레스를 탔다 뭐 약간 요 정도 느낌의 그런 즐거움까지는 아닌데, 잔잔하게 여러분들에게 미소 지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온다라는 의미거든요. 물론 이제 기적을 바라셨다면 뭐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걸 바라고 들어오셨겠지만, 이것만큼 또 좋은 게 없죠. 행복. 어떻게 보면 이게 행복입니다. 사랑의 상처 같은 게 있으셨을 수도 있어요. 아픔 같은 것이 마음에 있어서 즐거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네일 아트로 이런 걸 해놓으면 재밌다, 참 내가 했지만 정말 즐겁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그것만큼 또 좋은 게 없죠. 자, 여러분들의 생각을 보겠습니다. 말하기 무섭게 이렇게 또 나오네요. 힐링 카드가 나왔습니다. 힐링 문이에요. 일단 여러분이 상처는 좀 있으신가 봐요. 쭈루룩 이제 카드가 깔릴 텐데 느낌적으로는 이별하고 관련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솔직히 이 카드마저도 여러분이 아주 큰 상처를 최근에 입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솔직히 뭐 상처가 반드시 이별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장담 지을 순 없잖아요. 여러분이 뭐 잘 다니고 있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가 갑자기 문을 닫게 되었다든지, 혹은 여러분들이 뭔가에 크게 투자를 했는데 그게 좀 실패로 돌아갔다 뭐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할 거예요. 뭐가 됐든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힐링을 하고 있다. 마음 안의 힐링.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작은 웃음이 이거 별거 아니잖아요, 따지고 보면은. 그런데 그 즐거움이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필요한 부분인가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이제 뭐 이렇게 슬프면 갑자기 확 이런 막 그냥 장롱을 열었는데 막 골드바가 막 한 두세 개씩 있고 이러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인생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자, 플라워가 나오네요. 여러분이 바라는 게 뭐냐라고 해서 꺼낸 거거든요. 그 타로에서요, 꽃이 의미하는 것 역시도 힐링입니다. 힐링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화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데 마음이 조금 약간 연식이 있는 좀 오래된 빌라 같은 거죠. 그럼 이제 그 빌라에서는 수도물 틀면은 녹물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정수기를 단다든지 뭐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브리타를 한다든지.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물이 깨끗하게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잡초들과 이런 것들은 다 싹 다 잘라버리고 새로운 씨를 뿌리고 해서 여러분들의 새로운 꽃밭을 만들어라 라는 의미의 카드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지금 바라는 게 뭐냐라고 했는데 꽃이 나왔다면, 여러분들은 이쁜 거, 아름다운 거 이런 걸 좀 보고 싶다, 그렇게도 보여지긴 합니다. 그 말을 다시 바꿔보면 여러분들이 최근에 상처받은 일이 있는데 이 일이 상당히 더러운 일이었나 봐요. 세상 진짜 더럽네 라는 그런 일을 좀 겪으셨거나 그럴 수 있어요.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요, 그냥 여러분은 꽃을 받고 싶다, 누군가로부터 뭐 그런 것도 가능하죠. 아니면 베란다 같은데 꽃을 키웠는데 꽃이 자꾸 죽는 거죠. 얘네들이 좀 자랐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카드가 갖고 있는 것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쓸데없는 것들을 다 걷어내라는 겁니다. 일단 얘가 휙 하고 날라왔는데요. 얘는 나오려고 한 것 같아서 이렇게 냅둘게요. 뭔가 심각한 리딩만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얘는 나왔고 한 장을 더 열어볼게요. 아, 소울메이트 이런 거 나오나요? 아, 참. 소울메이트가 나왔는데 여기는 아픔이 있고 뭔가를 잡초를 걷어내야 된다라고 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상처받은 이유도 소울메이트 때문이라는 말인 것 같거든요. 지금 얘를 열어봅시다. obscurity 카드가 나오는데요. 그렇군요. 얘를 일단 같이 깔아봅시다. 일단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그분이랑 잘 안 된 것 같고요. 두 분이 약간 비밀스럽게 연애를 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카드가 나오는 걸 보니까. 자, 카드 열어봅시다. 한 장씩 가볼게요. 페이지 컵이 있어요. 그렇군요. 페이지 컵. 참고적으로 페이지 컵도요, 힐링입니다. 그래요. 하지만 힐링만을 의미하지, 퀸 컵이 나와요. 이 리딩은 여러분 일과 관련 없는 리딩 같습니다. 노트북을 고르신 분 중에서 일로 보러 들어오셨다면은 이건 여러분의 리딩은 아닌 것 같아요. 행우먼 카드가 나오고요. 그렇군요. 10개 컵이 있어요. 뭔가 좋은데? 좋아야 되는 게 맞긴 맞아요. 왜냐면 기저귀 지금 스마일리 페이스가 났으니까. 자, 언더라인 보겠습니다. 언더라인은 그렇군요. 에이스 컵이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바보타로 영상이 올라오면 나는 거의 빠지지 않고 다 본다. 손 들어주십시오. 손! 이렇게밖에 안 드시나요? 좀 더 들어주세요. 너무하네.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리냐면요, 바보타로에서 리딩을 할 때 카드를 깔면요, 뭔가 상처가 있거나 이럴 때 나오는 카드들이 있어요. 5개, 칼 7개, 칼 10개, 칼, 흔히 말해 좋지 않은 카드들. 그런데 나와 있는 카드들은요, 충분히 좋게 볼 수 있는 카드가 나왔고요. 그리고 행드 우먼이 있잖아요. 솔직히 이 친구도 별자리로는 물고기 자리이고요. 물고기 자리가 와터 사인이죠. 그러니까 물 사인인데 지금 물 사인 이 컵이거든요. 그런데 전부 컵이에요. 그런데 제가 한 7년 정도 이렇게 리딩을 하면서 카드를 쫙 깔았을 때요, 모든 카드가 다 컵 카드가 나온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 리딩은요, 1부터 10까지 거의 감정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요. 소울메이트까지 나왔다면 이것은 일하고 관련 없는 사랑과 관련 있는 카드 같고요. 솔직히 요 obscurity 카드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이 만났던 분이 애인이 있는 사람이었다던가 혹은 결혼을 하신 분이었다던가 뭐 그런 건 줄 알았거든요. 뭐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런데 딱히 그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긴 듭니다. 뭐가 됐든 간에 여러분은 사랑 때문에 상처를 받으신 거 맞고요. 만나셨던 그분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최고의 사람이었던 것도 맞아요. 그런데 지금 잘 안 됐고요. 여러분은 힐링하고 있는 것도 맞고요. 여러분은 그분이 인생의 지금 전부입니다. 전부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일단 스마일리 페이스가 나왔다라는 말은 진짜로 아침에 전철 타서 손가락을 보니까 이랬다, 이래서 그냥 나 미소 한 번 지었다, 그렇게 해서 기적이 끝난다, 뭐 이렇게 말하면 너무 싱겁잖아요.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아주 근사한 것이 올 것 같아요, 느낌적으로는. 그런데 그것은 새로운 사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카드는 열어봐야지 알아요. 기적 카드는 열지 않았기 때문에 솔직히 여러분이 어떤 누군가가 마음에 있고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거라면, 누군가가 돌아온다면, 그리고 누군가가 새롭게 나타난다면 여러분과 관련이 있었던 그 사람이 오길 바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에이스 컵은요, 압도적으로 새로운 사랑으로 봅니다. 그 관점에서 볼 때는 마음 안에 두고 있었던 그 사람이 온다 라는 그런 느낌은 솔직히 아니에요. 그런데 카드는 열려봐야 합니다. 자, 카드 한 장씩
짚으면서 따라가 볼게요. 자, 페이지 컵이 있어요. 페이지 컵은 나의 감정의 소용돌이가 있는데 그 소용돌이가 파도 같은 건데요. 포르투갈에 나자레라고 있거든요. 뭐 30m짜리 파도가 치면 거기에 막 서퍼들이 막 올라가서 목숨을 걸고 막 서핑하고 막 그러잖아요. 즉 감정이 파도인데 그게 나를 덮치고 막 이럴 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린다.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한데 이 페이지 컵스는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이 하나 있는데요. 그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보인다라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쓰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볼 때는 지금 여러분 앞에 여러분에게 관심을 보이는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 용량적으로 볼 때의 에너지로 볼 때는 여러분이 지금 소울메이트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사람, 하지만 그 사람과의 관계는 상당히 어두침침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상당히 다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긴 하지만 이젠 나에게 있어서 아련하게 남아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퀸컵이 나왔습니다. 퀸컵은요, 일단 여러분으로 보여지는데요. 만약에 그 관점에서 볼 때는 지금 요 두 사람이 커플이 될 확률이 있는데 여러분보다 나이가 좀 어린 분이에요, 이분이. 페이지가 좀 더 영하죠. 여러분이 연상일 확률이 좀 있습니다. 아무튼 그건 뭐 별개로 하고서라도 갖고 있는 큰 의미는 너가 그립다예요. 어떤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이불을 덮는 거죠. 눈물을 흘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옆에는 늘 각티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을 추스린다라는 그런 의미의 카드입니다. 너가 정말 보고 싶다. 너가 그립다. 난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다른 여왕이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컵 여왕은 그렇습니다. 드라마 보고 우는 여왕이에요. 퀸 원즈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드라마 보고 울고 있으면 저게 어느 부분에서 울어야 되는 거지? 라고 하는 그런 약간 퀸 스워드에 가깝겠다. 아무튼 감정이 상당히 풍부한 여왕입니다. 어떤 누군가가 그리운가 봐요. 자, 그런데 행드 우먼이 있죠. 자, 이 여성분 보시면은 다리가 나무에 묶여 있고요. 팔도 못 쓰고 있어요. 어디엔가 묶여져 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 나는 희생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소울메이트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힐링까지 하고 있고 요 카드가요, 여러분 뭐냐면 들춰낼 수 없다라는 의미의 카드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여러분이 만났던 분이 유부남이었던지 유부녀였던지 아니면 어떤 누군가가 있었던지 뭐 하든 간에 약간 그 사랑을 들춰낼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관계에서 결론적으로는 희생당했어. 그리고 여러분 이 상태로요, 여러분 몇 분을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머리에 피 다 쏠립니다. 이러면 그죠? 상당히 답답해요. 여러분들의 지금 에너지가 이런 상태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힐링이 필요한 거겠죠. 즐거운 일도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앞에 즐거운 무엇인가가 옵니다. 그게 얘입니다. 자, 그런데 이 10개의 컵은요 너무 즐겁다는 아니에요. 이 카드가 갖고 있는 키워드가 행복입니다. 자, 우리가 행복하다 말하잖아요. 그 행복이 뭐예요? 로또에 1등 당첨됐다. 그것도 행복한 거죠. 그런데 그걸 행복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기는 좀 부족하죠. 그 돈을 받았잖아요. 농협으로부터 받아서 은행에 있어요. 그래서 통장을 볼 때 그때 느껴지는 게 아니다. 그것도 행복이라고 말하기는 좀 약하다. 그 돈을 꺼내서 맛있는 밥을 한 끼 사 먹었다? 그러면 행복이라고 해야 되나? 행복은 그렇게 크지 않죠. 어떤 순간 같은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냥 가만히 집에 누워 있는데 고양이가 갑자기 와서 털썩 눕는 거예요. 그러면서 골골거리는 거죠. 그거 보고 있는 그 순간, 그게 행복인 거잖아요. 그런 느낌의 에너지가 얘입니다. 근데 그게 바로 얘죠. 아침에 지옥철에서 손을 이렇게 봤더니 여기에 웃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행두우먼 돼가지고 처 이렇게 묶여 있는데 갑자기 얘가 웃는 거죠. 그러면은 기가 차서라도 웃게 되겠죠. 그런 행복을 말하는 겁니다. 잔잔한 무엇인가가 와요. 자, 그런데 언더라인은요, 새로운 사랑이에요. 그렇게 볼 때는 지금 여러분 앞에 새로운 사랑이 오는 건데요. 솔직히 새로운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채워지면 이 힘든 것들도 다 끝나게 되겠죠. 근데 얘가 가족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가족?
결혼 이런 것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나게 될 그 사람과 상당히 길게 행복하게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보통 커플들 보면 저 커플 정말 아기자기하게 너무 잘 지내는 것 같아. 아, 그렇지. 가을이잖아요. 9월에 차박하러 가는 그런 커플 느낌이에요. 약간 아기자기하게 행복한 그런 커플인 거죠. 그런데 일단 뭔가 사랑은 오나 봅니다. 카드를 열어봅시다. 기적을요. 자, 일단 현재 스코어로는 여러분 앞에 새로운 사랑이 올 것만 같은데 어떤 카드가 나올까요? 뭐 뜬금없는 카드가 나오면 상당히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적은요, 좀비 카드가 나옵니다. 아하, 그렇군요. 좀비가 나왔어요. 자, 카드를 열면서 따라가 봅시다. 자, 한 장씩 가볼게요. 자, 생각 카드가 있고요. 생각. 자, 여러분으로 추정되는 메인 피메일이 있어요. 주인공 여자. 자, 결혼 카드가 나와요. 아하, 결혼이라고요? 결혼이라고요? 자, 언더라인 보겠습니다. 언더라인은요, 웰스맨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자, 솔직히 밑에 나와 있는 카드는 다소 아련하잖아요. 기대했던 어떤 그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나와 있는 게 다 컵이었고 여러분이 새로운 사랑을 할 것만 같거든요. 일단 제가 가장 많이 느껴지는 부분은 여러분의 전상대편이요,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일단 좀비가 있죠. 땅에서부터 이렇게 나왔어요. 갖고 있는 카드의 의미는 뭐냐? 이미 땅에 묻어놨던 이 상황 자체에서 귀신처럼 다시 나타난다라는 의미예요. 과거의 무엇인가가 땅을 파고 나온다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어떤 누군가와 끝났고 힐링하고 있잖아요. 새로운 사랑이 나타난다라고 볼 땐 여러분 이 새로운 사랑을 만나는 게 더 낫잖아요. 아니, 그렇게까지 말하지는 맙시다. 정말 과거의 사람이 돌아오길 바라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자, 그런데 좀비는요, 과거의 사람이 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사람이 다시 문제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너무 좋아요, 우린 다시 너무 잘 될 거예요, 이런 카드가 아니라 이 사람의 출현이 여러분에게 다시 문제화될 수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자, 그런데 기적은 여러분들이 즐거운 거래요. 그런데 이게 즐거운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일단 어떤 남자가 있는데요, 이분은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사업적인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건데요. 자, 그리고 옆에는 결혼이 있죠. 여기 남녀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여성분이 있죠. 자, 이 결혼의 여성분이다 라는 거예요. 이 결혼으로 볼 때 여성분이 있는데 지금 여기 어떤 남성분이 있고요. 남성분이 지금 캔버스에 어떤 여성분을 그려놨어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 중이에요. 이 사람과 앞으로 어떻게 할까? 이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이 당시는 사진기가 없었잖아요. 카메라가 없었기 때문에 그 얼굴을 그릴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 여성분이요, 이 여성분이고요. 이 여성분이라고 볼 때는 이분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이 여성분을 생각하는데, 이 여성분을 생각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이거라는 거고요. 결혼이라는 거고요. 지금 이게 결혼의 카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혼을 생각하고 어떤 사람이 오는 건데요. 그 사람은 아주 경제적인 능력이 뛰어난 이 사람이 온다예요. 너무나 쉬운 카드예요. 이거는 뭐 더 이상 더 이하도 아니에요. 여러분도 딱 보면은 이 카드가 뭔지 다 느낌이 오시죠? 어떤 남자가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 남자는 어떤 여성분을 이 사람이 내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것은 뭐냐? 결혼을 생각한다. 나와 함께 아주 오랫동안 사귈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부자 남자예요. 그런데 앞에 다른 카드가 있었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좀비란 말이에요. 좀비. 이 사람은 과거에 묻어놨던 사람이 이렇게 다시 땅을 뚫고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마음의 상처를 받았고
그 사람이 보고 싶다, 뭐 이런 마음까지도 지금 현재 있는 상태라면 제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여러분에게 상처 줬던 이 사람이 다시 돌아온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돌아오는 목적은 이걸 하기 위해서예요. 자, 여러분이 정말 간절하게 이걸 바란다면 여러분에게 기적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저는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옥철에 출근하는데 손톱 보고 지그시 미소 짓는 이게 이 에너지랑 맞다라고 보시나요, 여러분? 이건 너무 강하지 않아요? 얘는 그런 정도는 아닌데 저의 어떤 편견인가요? 이게 재밌을 수도 있겠죠. 일단은요, 여러분이 어떤 액션을 취하는지가 안 나와 있어요. 지금 이 카드는 뭘 말하는 거냐면 어떤 남자가 있고 그 남자는 여러분을 나와 함께 오래 사귈 것으로 고려 중이다 인 거예요. 자, 그 사람은 지금 땅에 묻어놨던 사람인데 다시 이렇게 좀비처럼 살아나왔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고백을 한다? 고백을 하는 카드가 아니에요. 생각을 한다라는 거란 말이죠. 그 관점에서 볼 때는 이분이 여러분에게 그냥 연락 정도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요. 거기서 여러분이 뭔가 다른 액션을 취할 수는 있겠죠. 자, 그런데 일단 이분이랑 잘 될 수밖에 없는 카드들이 나오긴 했어요. 왜냐하면 에이스 컵도 있죠. 10개의 컵도 있죠. 10개의 컵은 심지어 결혼을 의미하죠. 결혼이 아니라고 볼 때는 그냥 아주 진지하게 잘 사귄다 그거예요. 아기자기하게. 그 사람이 돈이 많다. 경제적으로 부유하다. 만약에 이게 그냥 캐릭터적인 부분으로 볼 땐 이분은요,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뭐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볼 수도 있는데 뭔가 온도 차이가 확 나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은 이 사람이 돌아오는 걸 바라는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게 힐링이 되고 내 마음 안에서도 좀 재밌는 일이 있고 고양이가 다가와서 풀썩 이렇게 누웠을 때 느껴지는 그 정도의 행복 이런 걸 느끼고 하고 싶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얘랑 지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카드는 일단 이렇게 나왔고 흐름으로 볼 땐 이분하고 잘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요, 저는 정말로 짜증나는 10세기 타로 리더밖에 안 돼요. 여러분이 정말로 기다렸던 그 사람이 돌아오는 건데 저는 지금 이게 기적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너무 온도 차이가 커요. 저는요, 왜 이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이분을 반겨줄 것 같지가 않아요. 좀비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이 돌아오는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문제화된다는 거예요. 또 나 골치 아파지겠네 라는 그런 느낌인 거거든요, 지금 이게. 그런데 밑엔 너무 아름다워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자, 카드를 계속 열어봅시다. 일단 결론은 내야죠. 여러분 앞에 다가올 기적은 어떤 사람이 여러분과 진지하게 사귀고 이제는 진짜 내 사람으로 받아들여야겠다 라고 해서 어떤 결단을 내리게 되는 것이 여러분의 기적인데요. 그 사람은 과거에 땅에 묻혀있던 사람이 다시 무덤을 파고 나와서 나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자꾸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여러분 죄송해요. 이게 안 맞아서 그래요, 지금 제가. 화들짝 놀랐어요. 저는 솔직히 어떤 카드가 나올 것 같았냐면 여러분에게 지금 주변에 누군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노크한다? 뭐 요런 느낌이었던 거거든요.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인데 여러분하고 제대로 잘해보자라고 생각하게 되었는데 이 친구가 알고 봤더니 돈이 좀 있더라.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그러면은 좀비가 나오면 안 돼요. 뭔가 긍정적인 카드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부정적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아무튼 어떤 과거의 무엇인가가 깨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름답게 깨어나는 게 아니라 문제화된다는 거죠. 자, 캐프리콘이 나옵니다. 염소 자리예요. 지금 여기에 염소 자리 카드는 단 한 장도 안 나왔고요. 염소 자리는 일단 겨울의 별자리죠. 12월 25일부터 1월 19일까지의 생일을 가지신 분인데 염소 자리는 일단은 직업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일, 뭐 이런 것과도 관련은 있는데 이게 일인가? 자, 일로 한번 봅시다. 이 사람이 사장님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상당히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여러분을 상당히 신중하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을 괜찮은 자리, 그러니까 돋보이는 자리에 올려서 나와 장기간 계약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 사람은 여러분이 아주 오래전에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 이미 기억에서도 상당히 오래 잊혀져 있던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직장을 오퍼한다? 일을 오퍼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먹는다? 그래, 나한테는 일이 있잖아. 난 능력이 있잖아. 그러면 이 정도의 미소는 지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도 좀 아닌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일단은 염소 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조직, 직장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일과 관련이 없다라고 볼 때는 염소 자리와 관련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지금 제가 카드가 이상하게 나와서 멘붕이 와서 리딩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죄송해요. 자, 천사의 조언도 들어봅시다. 뭔가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카드가 나온 것 같은데. 자, 열어볼게요. 자, 봄 카드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원하는 게 현실화되는 건데, 그것은 꽃이 이렇게 화기하는 것처럼, 봄에 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여기도 꽃이 있네. 그렇네. 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겨울이 되면 여러분 땅이 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좀 차갑고 뭔가에 휑하고 이런 건데, 봄이 딱 되면요 갑자기 얼려있던 땅이 녹으면서 물소리도 들리죠. 시냇물 소리 들리고 꽃들도 막 잡초 같은 것들, 뭐 이쁜 꽃들 이런 거 피어나기 시작하고 날씨도 따뜻해지고 완전히 드라마틱하게 바뀌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의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타로에서도 봄의 에너지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이 카드는 여기서 뭘 더 강조하냐면 여러분들이 진짜로 바라는 게 있는데 그게 현실화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즐거운 게 지금 여러분의 기적이잖아요. 뭔가 즐거운 일은 있을 건데 이게 즐거운가요, 여러분?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못된 리더라서 그래요. 뭔가 여러분이 이 상황을 즐겁다고 생각 안 할 것 같아서 제가 계속 이런 것 같아요. 그런 편견을 버립시다. 여러분은 과거에서 돌아오시는 분을 정말 기다리고 계셨을 거예요. 카드를 계속 열어봅시다. Nourish your soul 카드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의 영혼에 영양분을 줘라 라는 의미거든요. 여러분을 챙기라는 말인 거죠. 그런데 그게 힐링입니다. 우리가 영양분을 섭취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일단 영양실조에 걸리게 되죠. 그리고 몸이 막 처져요. 영혼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에 영양분을 주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여러분을 돌봐야 된다라는 건데, 가장 단순하게 보자면 여행 같은 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좋은 거 보러 다니기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여러분들을 챙겨라 라는 의미의 카드입니다. 자, 곧 카드가 나옵니다. 지금 9월의 기적을 보니까 곧이 맞죠. 그 말을 다시 바꿔보면 이 일은 9월에 벌어지게 될 일인가 봐요. 자, 시기 카드도 열어볼게요. 자, Tuesday 카드가 나옵니다. 화요일이고요. 숫자는 3이네요. 그래서 날짜에 3자가 들어가는 날짜들 혹은 화요일, 그런 것과 관련이 있다인데, 일단 화요일의 에너지는요 기본적으로 뭔가가 진행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스트업 되는 거예요. 뭔가 휘발유가 들어가고 이제 차가 계속 앞으로 돌진한다라는 그런 느낌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뭔가가 앞으로 계속 나아갈 거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심지어 여기 화성 로고도 있잖아요. 지금 얘가 휙 떨어졌는데, 자, 마지막 카드 얘 뽑았는데 봅시다. 밖으로 나가서 좀 움직여라 라고 합니다. 이게 솔직히 어떻게 보면은 스프링의 에너지인데요. 이 봄이 갖고 있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얼려있던 땅이 녹으면서 우리가 밖에서 놀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집에만 있지 말고 뭔가 활동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카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도 집에만 있지 말고 엉덩이를 좀 움직여라, 좀 밖으로 나가라 라는 의미입니다. 너의 몸은 지금 너한테 상당히 화가 나 있어 라고 하거든요. 그 말인즉슨 여러분이 좀 다소 다운되어 있죠. 왜냐하면 지금 힐링을 하고 있고 행드맨이다 보니까 특별하게 이렇게 돌아다니거나 하지 않고 그냥 힐링을 하기 위해서 집에만 있는 건데, 그러지 말고 이제 움직여야 될 때라는 건데, 지금 깔려있는 여러분들의 에너지는 겨울인데 9월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나서 봄의 에너지로 바뀌는 것 같아요. 움직여지고 이러는 것 같고, 카드는 다 나왔어요. 여러분의 과거의 사람이 돌아와서 여러분과 진지하게 무엇인가 다시 해보자라고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럼과 동시에 두 분의 관계가 상당히 발전해 나갈 거예요. 그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리딩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뭔가 지금 온도차가 안 맞아서 멘붕이 와서 리딩이 잘 안 된 것 같은데, 아무튼 과거에 어떤 분이 돌아오는 것을 정말로 간절하게 바라신 분이 있다면 정말 기적이 될 텐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볼 땐요, 뒤쪽에 꺼냈던 요 오라클들이요, 여러분들이 좀 분주해진다라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캐프리콘마저도 일하고 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적으로 좀 바빠진다라는 그런 느낌이기도 해요. 아무튼 미소 지을 수 있는 좋은 일이 올 겁니다. 그렇게 남겨놓아야 될 것 같아요. 이 모든 것들은 이 좀비 카드 때문인데, 얘만 안 나왔으면 뭔가 좀 그걸 텐데, 이게 문제화되는 건데 우리 문제화는 빼고요, 그냥 과거에 이렇게 잠들어 있던 무엇인가가 깨어난다라고 그냥 합시다. 자,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노트북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자, 오늘 또 한 달 만에 가지고 온 나에게 다가올 기적 해봤습니다. 멤버십 가입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는 또 새로운 리딩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케일럽이었습니다. 바이.